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스즈키에서 신형 어드레스 125, 이 모델을 출시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을 38년 진화한 125 엔진의 진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신형 어드레스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기존의 그 어드레스는 스프린터 스쿠터의 어떤 그 스탠다드 표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스프린터 디자인에서 둥글둥글한 귀여운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둥글둥글하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25 스쿠터는 거의 실사용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실사용 영역에서 좀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컨셉을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은 이따가 자세히 보고, 요새 엔진이 좀 말이 많죠. 하루가 멀다 하고 오일 먹고 뭐 누유가 발생하고 캠샤프트 베어링이 나간다던가 캠샤프트가 갈려 나간다든가 뭐 크랭크 쪽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그 요런 일들이, 요런 게 메이저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중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완성도 있는 엔진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스즈키 엔진, 이 SEP 엔진에 대한 기대가 좀 크다. 그래서 이 신형 어드레스가 얼마에 나왔냐면 가격이 279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이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PCX 때문에 일본 사이트를 자꾸 가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요거는 이제 일본 스즈키 홈페이지인데, 자 여기에는 얼마에 나왔냐면 28만 500엔에 나왔네요. 28만 500엔. 자, 요러면은 한국이랑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됐다. PCX처럼 뭐 110만 원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게 아니니까. 일본 가격과 한국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격은 됐다. 그런데 그 한국 거랑 좀 다르게 일본 거는 계기판이 이렇게 아날로그 계기판이에요. 좀 색깔도 좀 그런데 한국은 디지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는 일본 사양보다 한국 사양이 더 좋은 것 같다. 계기판에 이 색깔 쓴 게 요거는 좀 촌스럽네요. 요거는 일본 사양이에요. 가격은 우선 통과가 됐고 스즈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 스즈키는 상품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정말 상세 페이지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료도 방대하고 정말 잘 해놨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다양한 활용성.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스프린터를 고집하게 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가 조금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둥글둥글하게 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다양한 활용성, 트렌디한 디자인, 뭐 좌우관천 이런 좀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이뻐라 해요. 그리고 얘가 또 뭐 연비도 잘 나오고 리터당 53, 뭐 리터당 53은 안 나와요. 측정 기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좌우간 리터당 53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실내 높은 내구성, 요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드레스 125의 내구성은 인정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38년간 진화해온 최상의 성능과 품질 이렇게 써놨는데, 어드레스가 1987년 50cc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91년도에 100cc로 된 거고 2005년에 이제 125 스쿠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38년간은 최초의 어드레스가 시작된 시점. 요때부터 이제 사실은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고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8살이신 분들은 어드레스랑 같이 태어난 거고, 젊은 친구들은 이 어드레스에 대한 역사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죠. 그동안 엔진이며 뭐 차대며 여러 가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온 거예요. 요때는 디자인이 약간 스프린터 계열이잖아요. 차대가 50cc급 차대에다가 125 엔진을 달아놔가지고 무지하게 잘 나갔거든요. 요게 이제 2017년도에 차체가 조금 커지면서 조금 변형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 용도로 실생활에 활용하기 좋게
좀 둥글둥글하게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가 어마무시해요. 우선 이 계기판, 네, 계기판 볼까요? 그 아까 그 일본 사이트는 아날로그 계기판이었잖아요. 그 아날로그인데도 색깔을 조금 이상하게 써가지고 좀 못나 보이는데 오히려 이 디지털이 깔끔하죠. 네, 그래서 어드레스는 일본 사양보다 한국 사양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헤드라이트, 네, 요거는 이제 LED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정면 모습, 요거는 이제 뒷면, 요거는 이제 가성비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 키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 키로 돼 있는데 뭐 요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성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게 만든 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물통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밖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봉지거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USB 포트도 있고 요게 이제 USB 포트 네, 이런 것도 있고 요건 이제 트렁크 공간이고 트렁크 공간도 뭐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잘 나왔고 자 그리고 얘는 주유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사진 보면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발판 네 요거는 이제 발판 사이즈인데 발판 스쿠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정비성이 좋아요. 정비성은 짱입니다. 이 엔진이 125 기준으로는 이제 20년간 업데이트가 된 엔진이고 뭐 어드레스 시작부터 보면 38년간 업데이트가 된 엔진이다. 진화한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엔진의 완성도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중국 스즈키에서 그 어드레스 엔진으로 20만 킬로를 운행을 했는데 엔진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스즈키가 한 음물을 파면서 엔진을 계속 업데이트한 결과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오간 이 SEP 엔진의 내구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펙을 잠깐 보면 공냉 단기통 엔진 124cc 공냉이라 그래도 뭐 커브나 CT 공냉이랑은 달라요. 강제 공냉이에요. 강제 공냉. 그러니까 내부에 팬이 있어서 팬을 돌려서 계속 엔진을 식히는 거기 때문에 자연 공냉보다는 얘가 냉각이 더 잘 됩니다. 일정하게. 요거는 강제 공냉이에요. 그리고 압축비는 10.3대 1 출력은 8.4 6500 요거는 125 공냉에서 나올 수 있는 딱 표준 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고가 770이에요 여성분들도 뭐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당연히 요거는 이제 가성비로 나온 모델이라서 뭐 전류는 디스크 뭐 뒤는 드럼 타이어는 앞에가 12인치 뒤에가 10인치 전형적인 공냉 스쿠터의 표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106kg예요. 무게가 106kg입니다. 106kg면 여성분들도 뭐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성비로 나온 공냉 스쿠터에 뭐 ABS니 뭐 TCS니 타이어 인치가 더 컸으면 좋겠느니 이런 거는 400만 원대 스쿠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성비용으로 나온 거예요. 얼만큼 내구성이 좋고 실생활의 활용도가 높느냐 부품 가격과 부품 수급이 잘 되느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 보시면 됩니다. 125 스쿠터 중에서 내구성이 안 좋은 애들도 많잖아요. 파킹 브레이크도 있네요. 네, 몰랐는데 여기 파킹 브레이크도 달려 있네요. 400만 원짜리 스쿠터에도 이 파킹 브레이크가 없는 게 많은데 파킹 브레이크가 있네요. 의외로. 그 다음에 뭐 비상등이 있고 요건 이제 주유구 배터리 좀 비실비실할 때 이 킥스타터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 이 킥스타터 요런 거는 영업용으로 뜰 때 있으면 좋죠. 요새는 이 킥스타터가 스쿠터에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이 전자제어로 바뀌고 시동성이 좋아지면서 이 킥스타터가 많이 없어졌는데 전자제어로 바뀌었음에도 시동성이 좋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시동 작업을 할 수 있게 이 킥스타터를 붙여놨다. 네, 이런 거는 잘 해놨죠. 급할 때 이 킥으로 시동을 걸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성능과 효율의 정점에선 SEP 엔진, 요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중국에 이제 스즈키 공장이 있는데 어드레스 125로 어떤 분이 그 20만 킬로를 타가지고 분해를 했는데 엔진이 멀쩡했던 거예요. 요거 2017년도에 나온 어드레스 125. 그 모델이 이거예요. 요게 풀리고 몇 년 있다가 20만이 돼가지고 스즈키에서 놀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20만 킬로를 탔냐 이래서 이거를 스즈키에서 회수를 해서 엔진 검사를 한 거예요.
뭐 차대 검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엔진이 정상 범위에 있었다. 엔진이 정상 범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2005년부터 업데이트가 된 거니까 얼마나 완성도가 있겠습니까? 125 공랭 지금 스쿠터 엔진 중에서는 현재 얘가 탑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행도 아니고 공랭인데 20만까지 갔어요. 그것도 멀쩡하게. 요게 중요합니다. 멀쩡하게. 그래서 요게 중국 스즈키에 전시가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롤러 로크함이라든가 좋은 부품을 쓰고 설계가 잘 됐다. 결국은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여기에 좀 오타가 있네요. 뭐냐면 마찰 손실을 줄여야 당연히 내구성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마찰 손실을 줄이고 내구성을 올렸다. 요거를 뜻하는 건데 내구성을 밑으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마찰 손실을 줄이면 내구성이 올라가요. 내구성이 떨어진다라고 표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최대한 마찰 손실을 줄이는 설계를 했다. 그리고 그러한 부품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M자형 스쿼시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혼합기가 유입이 될 때 회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완전 연소에 더 가깝게 연소가 됩니다. 혼합기가 쑥 들어올 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도 디테일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저배기량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삑 들어오게만 한 게 아니고 들어올 때 회전을 먹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랜 시간 진화를 하면서 개선을 한 거죠. 처음부터 회전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요. 회전을 시키면 연비도 좋아지고 연소도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되면 출력도 잘 나오고 배기가스도 덜 나오고. 요거는 뭐 전자 제어에 관련된 거니까 패스하고. 네, 여기까지 보고 요게 이제 그 주유구가 보면 요렇게 뒤에서 열려서 요렇게 넣게 돼 있는데 공랭 스쿠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시트를 열어서 이제 기름을 넣는데 얘는 시트 안 열고 여기서 이제 주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짐대가 들어가면 이제 기름 넣기가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즈키에서 이 슬라이드 짐대 요걸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 슬라이드 짐대가 장착된 상태에서 얘가 간섭 없이 이렇게 열립니다. 뭐 여기 위에는 뭐 플라스틱이든 뭐든 뭐 짐통이 달리겠죠. 배달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 슬라이드 짐대를 사용하면 된다. 예전에 그 공랭 스쿠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슬라이드를 뒤로 이렇게 제끼고 시트를 열어서 요게 이제 주유구가 있잖아요. 시트를 열어서 이제 기름을 넣었다고요. 근데 얘는 이거 제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기름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랭 스쿠터보다 기름 넣는 거는 오히려 더 편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배달통이 달리면 이렇게 이제 배달통이 달리겠죠. 뭐 이렇게 얘가 이제 간섭 없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주유는 문제될 것 같지 않다. 오늘은 스즈키의 신형 어드레스 125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뭐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요새 엔진들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완성도 있는 엔진이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스즈키에서 279만 원에 발표를 했어요. 요새 나오는 공랭 125 스쿠터들 보면 3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ABS 하나 달고 380, 390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이 족보 있는 엔진이 달린 어드레스 125의 이 가격은 오히려 착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엔진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38년 진화한 125 엔진의 진수. 예, 요게 신형 어드레스 125에 맞는 타이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